연애 상담은 나중에 따로 많이 해. 나는 지금도 졸업생들 나랑 수업했던 애들 연애 상담 받고 있어요. 선생님 저 요새 누구 만나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진짜 간 적도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간 적 이런 드립치고 막 그랬어. 특히나 여자애들은 이 새끼가 괜찮은 새끼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려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근데 너 같은 케이스를 얼마 전에 상담하긴 했었어. 저 같은 사람이 아니 케이스, 그러니까 너같이 당한 케이스. 그래서 야 걔는 버려라 그랬거든. 버리는 게 맞아. 버릴 건 빨리 버려야지. 잔정이 많아서 도현이도. 근데 당하고 살면 안 돼요. 자, 화학결합하는 기본 원리가 아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 가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결합이 크게 몇 가지? 책에는 2가지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총 3가지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금속이 하는 결합, 금속 결합, 그리고 이온이 하는 결합,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했어, 공유 결합 3가지가 있지.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식을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결합이다 라고 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나오거든. 자, 금속 결합은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결합? 금속이 하는 결합.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금속끼리 하는 결합 또는 금속과 금속을 섞은 합금 만들 경우에 금속 결합을 한다. 다음 이온 결합은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거? 이온이 하는 결합. 그래서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자,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만들려면 전자를 뭐 해야 됐어? 버려야 됐어요. 잃어야 됐지.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운 애 누구였고? 금속. 그렇죠. 양이온은 금속이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야 되는 애니까 얘는 비금속.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은 무조건 이온 결합. 다음 마지막이 공유 결합. 공유는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맞고. 공유하는 이유가,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만드는 얘기야. 내가 지금 물어봤을 때 도현이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요. 전자 배치 만족하려고, 나머지는 다 전자 배치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하나 과정이 빠졌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하는 결합인데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못하는 상황이야. 여기는 전자를 줄 수 있는 애들, 금속들이 있거든. 근데 얘는 그러면 전자를 줄 수 있는 누가 없어? 금속이 없어서 누가 하는 결합? 비금속끼리만 하는 결합. 요게 공유결합이지. 자, 그럼 금속결합 저번에 했던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무게 잡고 있는 애 누구? 원자핵. 근데 금속은 전자를 뭐 하기 쉽다? 잃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전자들이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누구? 원자? 핵에 다시 끌려가. 그래서 여기서 떨어 나오는 전자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여기서 나온 거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온 거는 다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리로 가고 막 정신없이 계속 돌아다녀요. 전자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에서 무슨 전자? 자유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금속결합은 우리가 생긴 모양을 가지고 얘기할 때 원자핵은 무게 잡고 있으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전자는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왕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원자핵은 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전자는 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섬과 섬 사이를 배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다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건 몰라도 돼요.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 여기 있는 금속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금속들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에 의해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금속 결합.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금속 결합의 성질이 죄다 결정이 돼요. 우리 왜 금속의 특징 중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뭐가 있다? 광택이 있다. 요것도 뭐 관련이 좀 있긴 한데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빼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 열과 전기 금속은 잘 통했어 안 통했어? 통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얘 때문이야. 자유전자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큰 게 금속이라고 그랬는데, 금속이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클 수 있는 건 자유전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복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어야지 이동을 빨리 할 수 있냐? 매질이 있어야지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전자가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열 가지고 이동하고, 그리고 전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게 전류거든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전기 잘 통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첫 번째 성질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전성과 연성이라고 불렀었는데 뽑힘성과 퍼짐성. 요 그전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금속 양전하 두 개라고 치면은 원자핵 두 개야. 금속 원자핵 두 개인데 전자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딱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력에 의해서 구조가 깨지기 마련이야. 일반적인 다른 애들은. 그런데 얘는 뭐가 있으니까?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까워져서 반발력이 생기려고 하는 순간에 전자들이 사이에 꼈어. 그래서 완전히 붙지를 못하니까 전자가 쿠션이 돼서 힘을 줬을 때 충돌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얘가 완충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밀려나서 늘 수가 있게 되는 거. 그거를 전성연성, 뽑힘성과 퍼짐성이라 불렀습니다. 역시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론 엄청난 힘을 줘가지고 깨트릴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네들은 힘을 가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성영성이 생기는 이유 역시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연상해서 알아두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금속 결합은 되게 쉬운 것도 있고 요새는 이걸 많이 안 가르쳐가지고 빼놨어. 빼놨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적어도 자유전자, 금속 결합 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문제는 여기서부터지. 이온 결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온 결합은 금속 전자를 잃기 쉽다고 그랬어요.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 요거 뒤에 산화환원, 도현이는 아마 배워서 기억이 날 건데 산화환원이란 걸 나중에 배워. 산화라는 거 얘기할 때 산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는 산소가 이 식내에 없을 때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환원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 겨울방학 끄트머리쯤에는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다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되기 쉬운 애라고 보면 되고,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의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이온을 띈다? 양이온. 아싸리 그래서 금속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물론 예외가 하나 있어. 주기율표에 몇 번? 1번. 그렇지. 1번인 누구? 수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하나를 버리고 싶어해. 얻는 경우도 있지만 버리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H 플러스는 예외적으로 비금속인데도 양이온이 될 수 있다. 다음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기가 좋아.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다라고 하는 애는 환원이라고 불러요. 말 뜻이 나중에 안 어려워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말 뜻을 잘 생각을 해봐. 그래야지 문해가 늘어요. 문해가 늘어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 못 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매주 암기 테스트 보는 이유도 어쩔 수 없이 단어 알아두고 이거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느냐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귀찮아하지 마 너무. 자, 산화는 말 그대로 무슨 뜻 같냐? 내가 화가 뭐라고? 변화.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사실 변화한 거냐? 산소에 의해서 변화한 거를 산화라고 불러요. 산화 알루미늄. 물 같은 경우는 산화이수소지 원래 H2O. 그냥 우리는 물이라고 읽지만 산소에서 변화한 거야. 그러면 환원은 무슨 뜻이냐? 환. 돌아가다. 원. 원래대로. 산소에 의해서 변화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서로 반대의 개념이지. 이해갔어요? 얘는 전자를 잃기 쉬운 게 산화라고 했어.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려면 전자, 버린 전자를 다시 얻어와야 되니까 얘를 뭐라 부른다? 환원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늘어났으니까 전자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 배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18조 원소들을 닮아가고 싶어서 전자를 얻거나 잃었는데 전자 배치는 이제 이쁘게 됐어. 근데 문제가 뭐야? 전자 배치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됐어. 근데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띄잖아. 전기적으로 다시 불안정해졌어요. 처음에 있던 원자 상태에서 얘 딱 보니까 전자 배치가 불안정해서 전자 배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줬더니 전자 배치는 안정이 됐는데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졌어. 전기적으로 불안정했으니까 불안정한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다시 안정적이 되고 싶어 하니까 플러스인 놈 마이너스인 놈 합쳐서 합이 얼마? 제로가 되기 위해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느냐? 이온 결합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는 거 맞지? 자연의 섭리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려는 거 이게 이온 결합. 근데 여기는 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 자, 이온 결합한 물질. 자, 대표적인 이온 결합 도연아 뭐 있냐? 흰색 앙금. 흰색 앙금도 있고 또 보라색 앙금. 여기 보라색 앙금도 있고 그래. 근데 바닷물이 제일 많은 거 소금. 소금, 염화, 칼슘. 칼륨. 나트륨. 나트륨. 오케이.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자,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었죠. 염소 할로젠 원소였지. 하나 얻고 하나 잃는 놈이니까 결합하기 되게 쉬워. 반응 잘하는 애인데 얘는 금속인 나트륨하고 비금속인 염소랑 결합을 한 거에서 이온 결합이죠. 자, 우리 할로젠 원소의 할로젠이라는 뜻이 소금에서 왔다고 그랬지. 똑같아요.
이온 결합한 물질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한자로 염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한 물질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알아도 염이라는 말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한 물질은 염입니다. 그 앞으로 무슨 염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누구와 누구의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해서 이온 결합하는 거다라고 유추가 돼야 돼.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규산염, 탄산염, 질산염 겁나리 많이 나와요. 됐어? 염인데 물에 녹지 않는 걸 아까 도현이가 얘기한? 지금도 그 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아? 앙금이 뭐야? 국어에서 나오는 단어지. 왜 보면은 그 국어 문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앙금이 남아있다, 응어리가 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책 좀 읽어. 교양 있는 남자가 돼야지. 앙금이라는 거는 쉽게 녹는 게 아닌 애들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염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외적으로 분리 잘 안 되는 경우가 앙금이라고 부르는 애로. 오케이. 공유결합이야. 요거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유결합은 금속결합이랑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금속은 전자를 뭐 하기 쉬워? 잃기 쉬워요. 도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를 기부하는 애야. 주는 애야. 제 성질 때문에. 근데 여기는 줄 수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 서로 뭐 하자? 공유하자. 겁나 조악한 비유긴 한데 도현이랑 나랑 지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씩 필요해. 근데 도현이가 지금 5만 원 있고 내일 5만 원 생길 거야. 나도 지금 5만 원 있고 내일 5만 원 생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어올 수 있는 수단은 없어. 그래서 우리 5만 원씩 서로 뭐 하자? 공유하자고.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내고 내일 생긴 거 가지고 넘겨주면 똑같이 10만 원 낼 수 있지. 그렇죠? 줄 수 있는 애,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받기만 좋아하는 애들이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는 하고 싶고 해소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뭐하냐? 지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나눠 쓰는 걸 뭐라 부르기로 했다?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비금속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결합했다? 공유결합했다 하면은 틀려요. 왜 그렇게 설명하시고 틀렸느냐? 이런 애들. 이거 누구야? 오, 그렇지. 요거를 물에 녹이면은 뭐라 부르냐? 많이 들어본 거 염산이라고 불러요. AQ가 aqueous solution 해가지고 수용액이라고 해서 물에 녹인 거 염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물에 녹으면 뭐랑 뭐로 분리되냐? 나중에 역시 배워요. 이렇게 분리돼. 자,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했을 거야? 공유 결합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끼는 뭐로 나뉘었어? 이온으로 나뉘었네. 얘는 공유 결합과 동시에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애. 오케이. 그래서 공유 결합한 게 맞긴 맞지만 이온 결합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산하고 염기는. 어렵지? 이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 겁나 중요한 상식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중학교 때 많이 들어본 건데 원소 원자 말고 하나 자 들어간 거 하나 더 있었어. 분자. 도연아, 분자가 무슨 뜻이니?
오, 역시 FM대로 하니까 좋구만. 자, 일단 우리가 배울 때는 요게 물질의 성질을 갖는이 첫 번째야. 오케이. 성질을 갖는다. 원자의 성질 말고 우리 원자가 원소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했어. 그럼 원소들이 모여서 원자들이 모이게 되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맞죠? 물질이 만들어지면 물질의 특이한 화학적 물리적인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기본이라고 쓰면 되겠죠.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못 나타내? 나타내요. 몇 쪽만? 18쪽. 18쪽은 혼자 안정적이니까 나 혼자 살아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죄다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야지만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 맞지? 틀려요.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해야 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도현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독립되었다라는 말이 엄청 중요해요. 열심히 외우는 덕분에 독립이라는 거를 읊어냈어요. 근데 독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은아? 자유롭다. 자유롭다 좀 더. 말 그대로 뭐 있다? 떨어져 있다. 다른 애들이랑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왜 말이 중요하느냐? 분자라는 걸 쓸 수 있는 결합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느냐? 세윤아 찍어봐. 1, 2, 3 중에서 누구일 것 같아? 3 왜? 찍어서 3번이에요. 잘 찍었어. 앞으로 시험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찍도록 해. 공유결합만 분자입니다. 나트륨 한 분자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요거 생각하면 돼. 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스토리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잖아. 원인이 있으니까 기승전결이 확실한 게 뭐 아닌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연구하는 중이고 과학이라서 공유결합만 분자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요거 생각하면 되지. 금속 결합하고 이온 결합에는 뭐가 들어갔어? 금속이 들어갔어. 전자 도너가 있거든. 금속이라는 애가. 맞죠? 금속이 전자를 주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한 게 요 두 개였어. 아까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도 양전압이는 원자핵이 쫙 있으면은 요 사이로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철 원자를 무한히 준다면 나는 무한히 긴 철 막대기를 만들 수가 있어. 하나에. 독립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무한히 이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인데 철이 100만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0만 개 들어갈 수도 있고 10,000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죄다 똑같이 그냥 철이야. 얘네들은 그냥 금속 결합이라고 부르든지 금속 결합물이라고 부르든지 금속이라고 불러버리면 끝이야. 분자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히 이길 수 있어. 이온 결합도 금속이 있어서 문제야. 자, 대표적인 이온 결합물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보면은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었는데 이 전자가 어디로 갈지는 사실 몰라. 한 사이드로 내가 어떻게 이동을 시켜라 라는 규칙이 없거든. 오케이. 불확실하게 랜덤하게 갈 수 있는데 얘는 랜덤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동서남북 앞, 뒤 해서 6방향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나트륨 옆에 다시 염소가 붙고 염소 옆에 다시 나트륨이 붙고 여기도 나트륨이 붙고 여기도 나트륨이 붙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금 보면 우리 왜 굵은 소금 본 적이 있지? 김장하거나 뭐 이렇게 생선 절일 때 굵은 소금이 육면체로 나오잖아. 육면체로 나오는 이유가 이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야. 육면체죠, 요거 맞지? 오케이. 요게 계속 반복돼서여서 똑같이 나트륨하고 염소를 너희들이 나한테 주고 무한히 줄 수 있다면 나는 엄청나게 무한히 큰 소금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 역시 끊어지질 않고. 왜 그 놀이터 가보면 정글짐이 있잖아. 정글짐처럼 구조가 생긴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딱 독립될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독립되지 않아서 얘네들은 그냥 이온 결합물 아니면 아까 얘기한 염이라고 해가지고 염이 몇 개입니다. 이온 결합이 몇 개입니다. 염화나트륨 10분자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앞으로. 그럼 마지막에 공유결합이래. 공유결합은 자 산소 몇 번? 8번. 산소 8번이니까 처음에 몇 개? 2개. 그렇지. 그 다음에 6개. 그렇지.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하니까 뭐 하고 싶어해?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려볼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는데 요점이 산소가 갖고 있는 최외곽 전자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옆에 나랑 똑같은 산소가 있어. 오 전자를 줄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너랑 나랑 눈치 보면서 야 우리 거 가진 거를 뭐 해보자, 공유해보자. 그래서 안정적이 되어서 현 상황을 해결해보자 하는 게 공유예요. 그러면 지금 빨강색이 각각 6개씩 있었는데 몇 개씩 공유하니까 2개씩 공유를 해서 이렇게 가지니까 자 왼쪽에 있는 애도 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오른쪽에 있는 애도 8개가 되면서 오 이러면 안정적이 됐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산소 분자라고 하는 애입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하나가 모자르면 몇 개 공유한다? 하나. 2개가 모자르면 2개. 3개가 모자르면 3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결합할 때, 자 똑같은 힘으로 한 손가락만 결합했을 때, 2손가락 결합했을 때, 3손가락 결합했을 때 어떤 게 결합이 제일 세겠어? 3중 결합이 제일 세겠죠. 요거를 3중 결합으로. 단일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 그래서 왜 전에 얘기했지만 질소를 사면 뭘 줘? 과자를 준다고. 대표적인 과자들 많지. 포카칩, 스윙칩.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포카칩이면은 요만한 봉지면 한 반 들어있었거든. 요새는 점점 질소의 비율은 늘리고 가격은 올리면서 질소 가격이 많이 뛰고 있죠. 안 그래도 공기 중에 겁나 많아서 사 먹을 필요 없는데 질소 사 먹고 있는데 서비스로 과자를 줘. 좋은 세상이지. 돈도 안 되는 질소를 사면은 과자를 주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왜 질소 쓰는 거야? 충전재로. 편의가 잘안 되면서. 오, 그렇지. 첫 번째는 일단 깨지지 말라고. 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뭐 충격량. 그렇지. 오, 이건 기억나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뭘 길게 해서 충돌? 시간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도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산소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 산소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해? 산소는 이중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질소보다 결합이 쉽게 끊어져. 안 그래도 얘네들은 잘 끊어져서 문제인 애들인데 이거 집어넣으면 과자 다 상해 있지. 그렇지. 눅눅해지거나 맛이 갔을 거란 말이야. 변화가 일어났을 건데 질소는 몇 중 결합하니까 질소 몇 번이에요? 7번. 그렇지. 얘 7번이니까 2개 다음에 5개겠네요. 맞죠? 3개 모자리니까 몇 중 결합한다? 3개를 결합해서 3중 공유 결합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게 단단하니까 얘들은 충전재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죠. 상식 얘기인데 역시 앞으로 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 얘기도 써먹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일부러 하는 거지. 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그래. 선생님 나중에 하나 소개시켜줄게. 진짜요? 누구요? 그래 기대하고 있어 또. 금사빠는 아니지 너. 아유 아니에요. 수상한데? 아유. 열심히 하면 그러나 괜찮은 애들을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자, 질소 우리 몸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왜? 세포의 기본 성분이 이 사람들 단백질.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공부들 안 했어? 아미노산에 들어가는 원소가 질소입니다. 근데 질소는 몇 중 공유결합했어? 3중 공유결합. 우리가 실제 숨 쉴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누구냐? 질소예요. 나갈 때도 질소가 제일 많이 나가. 근데 우리 몸에는 이 질소를 분해하는 시스템이 없어. 나머지 동물도 없어. 식물도 없어. 그럼 분해시켜주는 애가 누구냐? 정말 자연현상 아니면은 세균들이 분해해줘요. 세균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식물들이 막 이렇게 이걸 얻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 단백질 많은 식물 있잖아. 단백질 섭취하려면 뭐 먹으라고 그래? 식물 중에서 콩. 나중에 배울 거예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때 삼중 공유결합 얘기 나오고 질소 순환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거라. 오케이. 요거는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어머. 기본적인 결합에 대한 설명은 일단 끝났고 뒤로 넘어가 보면은 뭐가 있을 건데 미안, 요거는 해줘야겠네. 아마 도현이는 알 건데 이게 원래 화학 원 내용인데 써놓으세요. 이거는 상식 수준으로 좀 알아내는 어려운 건데 공유결합이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빈칸에 있는데 좀 써놔요. 산소를 빨강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다시 그릴까? 원을 잘 그릴수록 변태라고 그러는데 나는 원을 못 그려서 다행이지. 너 일부러 못 그린 건 줄 알지? 자, 누구?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자, 산소가 가지고 있는 최외곽 전자를 빨강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산소 최외곽 전자 몇 개? 6개.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라요. 그래서 수소랑 결합할 때 하나씩 공유를 해서 수소 몇 개 있으면 2개 있으면 안정적이 되죠. 산소는 8개 됐고 수소는 몇 개 됐으니까 2개 됐으니까 안정적이 됐네요. 자, 그래서 공유 결합에서 공유한 전자들이 짝을 지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공유했으니까 무조건 한 세트는 2개란 말이야. 한 쌍이 2개지. 얘네들이 무슨 전자쌍이라 부르냐? 공유한 전자의 쌍을 이뤄서 공유전자쌍. 여기 지금 산소가 원래 갖고 있던 나머지 4개들은 공유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얘네들은 무슨 전자쌍?
안일 빗자 써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그럼 문제가 뭐냐? 공유를 하긴 했는데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어. 자, 여기 있는 수소 두 개가 산소에 파묻힌 형태지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해 도연아? 어. 도연이 일단 알고 있어. 그러면 하은아, 왜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놨겠어? 실제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 아씨, 잘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찾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겹치는 이유가 뭘까? 원래 공유했으면은 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요거를 공유하자 그러면은 이거 도연이도 쓰고 나도 쓰면은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쪽으로 이렇게 끌려온 상태란 말이야. 왜? 힘이 더 커가지고 왜 힘이 커? 뭐가 원자력이 나오나. 원자량이 말고 뭐의 개수가? 그렇지. 간단해요. 공유하긴 했지만 얘는 플러스 얼마야? 8. 그렇지. 얘는 플러스 1이야. 공유를 하긴 했는데 뭐 유핵전화, 핵전화량 뭐 다 얘기할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 양성자 수가 누가 더 많으니까? 산소가 더 크니까. 공유하긴 했지만 이런 거지. 씨 우리 이거 같이 쓰자 해서 샀어. 도현이랑 같이. 근데 내가 더 어른이니까 강제로 내가 먼저 쓸게. 내 쪽으로 끌어 당긴 거지. 끌려온 거야 어쩔 수 없이. 족같네 그러면서. 그게 요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 오케이?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근데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니까 무슨 전기 띄고 있어? 전자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음전하를 띄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음전하가 어느 쪽으로 끌려갔어? 산소 쪽으로 끌려가서 오케이. 실제 공유 결합한 물질이니까 공유했어. 뭘 공유했어? 전자를 공유했어. 전자를 공유했으니까 아까 전기 흘리면 뭐가 필요해? 전자 아니면 이온이 필요해요. 근데 이온이 못 되는 상황인데다가 전자는 공유했으니까 전기 흘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 분자 자체는 전하가 없어서 오케이. 전자나 이온이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 전자를 공유한 상황이니까 야 우리끼리 공유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전기 흘릴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근데 요 공유하는 결합의 규칙에서 산소가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공유한 전자를 자기 쪽으로 산소가 잡아당겨 전자 마이너스 낀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물 분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산소가 마이너스를 더 많이 챙겨가서 마이너스처럼 보이고 H는 수소는 전자를 뺏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를 띄게 돼. 오케이. 왜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실험한 거 있었어. 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전된 마찰시켜서 정전기 발생시킨 다음에 요거를 갖다 대면은 물이 이렇게 휘었어요.
왜 휘느냐? 물에는 전기가 안 통해. 순수한 물에는. 순수한 물은 없긴 하지만 일단 중류도 거의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전기 자체를 흘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전기를 띠고 있어. 아이러니하지. 오케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야. 선생님 전기 띠는데 왜 얘네들은? 왜냐 얘네들은 독립대인 것을 한 몸으로 움직일 거라서. 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라고 해서 얘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고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 찢어지잖아. 맞지? 정말 강한 전기를 흘러가지고 물 분자가 아니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더 이상 물이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찢어질 수가 없는 상태, 물이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전자를 공유했지만 이 공유한 게 힘이 센 놈 쪽으로 끌려가서 마이너스처럼 보여. 뺏긴 놈은 플러스처럼 보이는 애들을 뭐라 부르냐? 공유결합한 물질 아까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 이제? 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분자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극이 생겼어. 극의 성질을 갖는 분자에서 극성 맞은 거 말고 극성 분자라고. 도현이 뭐 쌍극자 모멘트 반대로 발수 이런 기억나? 나중에 화학 올라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뭐 좀 통합과학 수준에 맞춰가지고 쉽게 가르치는 거라. 자, 극성 분자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그렇지. 없을 문자 써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친구들도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처럼 자연계에 있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도 끼리끼리 어울려.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극성 분자는 물, 무극성 분자는 기름 생각하면 돼. 기름 같은 게 지방이지? 지방은 무극성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뛰는 일이 없어. 그래서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이는 거야.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여. 오케이. 요거 있잖아. 탄산음료. 탄산수라고 하자. 탄산수니까 뭐 더하기 뭐야? 수니까 일단 물은 들어가 있겠네. 탄산이 되려면 뭘 녹여야 돼? 탄산 이온이 CO3 2-였어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넣으면 탄산 이온이 나오면서 탄산 음료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사이다나 콜라 뚜껑 따고 따뜻한 데 넣으면 어떻게 돼? 김 빠진다고 그러지? 김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아 있어? 못 녹아 있어? 못 녹아 있어. 왜 그러냐? 이산화탄소 무극성에서 그래요.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극성 분자인 물이랑은 별로 안 친해. 요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할 게 많아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른 물질도 물론 많이 나올 거지만 염, 앙금을 제외한 염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물에 녹거나 액체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진대. 이온으로 변화한다 줄이면은. 그렇죠.
앙금이 물에 녹지 않는 염이어가지고 앙금은 제외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뭐 탄산, 칼슘 이런 애들. 이온화라는 게 일어나. 그럼 이온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건데 왜 물에 녹으면 이렇게 쪼개지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NaCl 합시다. 나트륨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질 건데요. 물에 녹으면은 자, 요렇게 산소 빨강색으로 그려줘야지 나중에 좀 덜 헷갈릴 겁니다. 자, 물이 지금 요런 상태라고 봅시다. 여기 검은 게 그러면 산소가 되겠지. 산소 아까 뭐 띈다고? 마이너스 띈다고. 그럼 염화나트륨이 물에 들어가면은 얘들이 들어가서 물이 플러스를 잡아 당겨. 마이너스인 부분은 플러스인 부분은 누구 잡아 당기겠어? 마이너스인 부분 잡아 당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산소 쪽에 나트륨 플러스가 갇혀. 야, 너 마이너스니까 일로 와봐. 꼬시는 거야 살살. 그래서 플러스인 애들은 여기 갇히고 마이너스 띄는 염소 쪽은 플러스 띄는 수소랑 또 갇혀 있는 상태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부분적으로 띄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애들을 야, 너 일로 와봐. 넌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격리를 시켜주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 이온화라고 불러.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수화라는 것도 배울 건데 그건 뭐 여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전기 띄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를 띄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온화라는 게 일어나서 오케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라는 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 통합과학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는 안 들어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 볼 거야. 화학 올라가서도 볼 거고 통합과학에서 이걸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잠깐 테이커 레스트 하죠. 거고요. 결합의 성질 보면 되는데 뭐 비활성기체 이용이 있던 건 바로 여기 있네요. 52페이지. 52페이지 보니까 이온 결합물의 성질하고 공유 결합물의 성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 아까 염이라고 부르는 애들 이온 결합 위에 있는 거 설명할 필요 크게 없죠? 크게 없는데 알아둬야 될 게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건 잘 나오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왜 높아? 보고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아? 그렇죠. 생각을 해보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는 양이온 전자 잃어서 내놓은 걸 음이온이 받아가는 거였어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정전기적인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전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합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을 단단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왜 이거 알잖아. 새우 구울 때 뭐 깔아 밑에다가? 소금 깔지? 그러면 소금은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물론 소금 까는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오케이. 새우에 직접 열을 가하면 타버리니까 맞죠? 단백질은 열에 약하니까 그래서 소금을 밑에 깔고 새우를 굽잖아. 소금 그런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상당히 높다. 왜 높다? 전기적인 인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라는 건 알아두도록 합시다. 두 번째 뭐에 대한 거? 물에 대한 용해성. 이거는 아까 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자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근데 거기 설명에 단서가 있을 거 대부분이라고 돼 있지 않아? 왜 뭘 뺀 거야? 앙금. 그렇지? 열심히 들었어. 앙금을 제외하고는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잘 녹는다. 왜 잘 녹아?
이온화되기 쉬워서 왜? 그렇죠. 물이 극성인데 이온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확실하게 띠고 있는 애다 보니까 극성 분자인 물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반응하기 좋아서 이온화가 되기 쉽습니다.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극성 분자 물이랑 만나면 양이온, 음이온, 그러면 이온화가 된다. 자, 그럼 이온화가 될 때, 이온화가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뉘었어. 전기 잘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요걸 뭐라 부르냐? 자, 고체일 때 속으면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왜? 도현. 안 어려워. 간단하게. 전자를 뭐 하는데 썼어? 결합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을 해야지 전기가 흐를 수 있다라고 그랬어. 맞죠? 그런데 고체인 상태에서는 전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맞죠?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해.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뭐라고 부르냐? 원도체? 부도체. 고체 상태에 전기가 통하는 금속 같은 데는 도체. 전기가 안 통하면 안일 불자인데 안일 불자 뒤에 디귿이나 GOC 오면은 안일 부자로 바뀌어서 부가 됩니다. 원래는 불도체인데 부도체라고 했죠. 부정이라든지 맞지? 부재중 이런 거. 근데 고체 상태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였는데 물에 녹였어. 녹였더니 앙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물에 녹이는 순간 뭐가 일어나서? 이온화가 일어나니까. 이온화가 일어나면 이제 뭐가 생겼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두 개가 나오겠네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으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 물에 녹인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전기적으로 분해되는 물질이야. 그래서 전기할 때 전자, 분해될다 할 때 풀해자, 해 써가지고 전해 질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졸라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전기적으로 분해되는 물질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애들, 이게 전해질이에요. 됐어요? 잘 나오는 애입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구조가 계속 연결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이나 염이라고 불러야 되고, 자, 이 반복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거는 고체 성분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소금 모양 보면은 아까 굵은 소금 얘기했는데 굵은 소금 몇 면체? 6면체로 되어 있어. 6면체로 나오는 이유가 얘네 결합하는 구조가 6면체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진다고 치면은 부서질 때 이 구조대로 부서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른 구조가 아니라. 오케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있어 없어? 결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유리 깨지면은 일정한 구조로 깨져? 아니지. 특이하게 자동차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면 왜 그래도 비싼 빌딩의 유리라든지 자동차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약에 바람 불어서 깨지거나 해서 날카롭게 모양이 불규칙하게 쪼개지는 바람에 찔리면 죽으니까 일부러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결정의 형태를 엉덩이 이루도록 해서 깨지지. 왜? 그 사고 난 거 보면은 유리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떨어져 나와 있지. 삐죽삐죽삐죽 안 깨지고. 오케이. 요건 나중에 뭐 소재 공부를 좀 하면 알게 될 거고요. 통합관계도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면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이온 결합물의 설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다음, 결정 구조대로 끊어지기가 쉽다.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라면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 앙금을 제외하고. 앙금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함정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거. 그럼 틀린 내용이지. 자, 그래서 예시 뭐 염화나트륨 소금이고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우리가 너무 자주 볼 거라서 잘 알아둬야 되죠. 도연아, 탄산칼슘 화학식 어떻게 돼? CA, CO, 3. 요거는 우리가 자주 볼 거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알아두는 게 좋아. 삼종입니다 무슨 3종이냐? 석회라고 부르는데, 석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석회암이라든지 석회수라든지. 석회 말 그대로 뭐를 무슨 색으로 만드는 거? 돌을 회색으로 밝은 색깔을 띠게 되는 거. 중2 때 배운 거 이거 아까 도현이가 알고 있던데, 탄산칼슘 무슨 색 앙금? 흰색. 그렇지.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었어. 자, CaO는 뭐냐? 산화 칼슘인데, 이 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배워 생석회, 소석회 해가지고 중화 반응이라는 걸 배우면 다시 알게 될 거고요. 다음 CaOH2 한 다음에 여기다가 AQ를 썼어. AQ가 뭐라고? 어디다 녹였어? 수용액, 물에 녹인 상태다. 오케이. 물에 녹이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 석회 수라고 부릅니다. 얘 누구 검출하는 거였어? 누구랑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만들거든. 그러면 해볼게. 자, 간단해요. 단계별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 산화칼슘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물에 집어넣을게. 봐봐요. 물에 집어넣으니까, 자, 칼슘 하나에 산소 몇 개? 2개. 수소 몇 개? 2개. 요거예요.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면은 석회수가 만들어져. 맞지? O 2개, H 2개니까 O 2개, H 2개 이렇게 만들어지네. 오케이? 그리고 요 석회수에다가 뭘 더하면 CO2 이산화탄소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CaO2H2에 CO2가 들어갔어. 근데 요 CO2가 산소 하나랑 더 반응을 해가지고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봤던 구조네? 근데 얘가 들어간 거네? 맞죠? 오케이. 그럼 얘가 들어가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자, 칼슘 하나, 산소 3개, 탄소 하나. 요게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다 석회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갈 건데, 앞으로 요렇게 볼 때 중간에 첨가된 게 우리 제일 흔하게 보는 것 중에 2가지예요. 물이랑 이산화탄소. 제일 반응 보면 자주 나올 애들이지. 그래서 얘를 첨가시켜서 얘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요거를 첨가하니까 요게 나온다. 순서대로 하나씩 더 들어간 거죠. 오케이. 이것 좀 알아둬라 도연아.
잘 나올 거야.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염화칼슘 나와 있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죠? 뭐라 불러? 염화칼슘 언제 뿌려? 제설제 눈 올 때. 그렇지. 왜 눈 올 때 뿌려? 울지 말고 얼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얘네 뿌리면 왜 안 오는데?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요. 수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긴 해요. 근데 첫 번째 안 얼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염화칼슘이 물이랑 만나서 자 염화칼슘이야. 이온 결합이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이온화. 이온화되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여서 염화칼슘이 더 에너지가 더 많아. 근데 이온이 되면서 이 결합이 어떻게 되니까 끊어지니까 결합할 때 썼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 무슨 에너지 형태야? 열 에너지 형태.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일단 안 나와. 두 번째는 물이 얼려면은 물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져야지 어는 거야. 맞지? 물은 특이하게 육각형 구조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희한한 새끼인데 요렇게 가까워져 어는데 요 사이에 칼슘 이온도 있고 염화 이온도 있으니까 얘 사이에 뭐 아까 자유전자처럼 낀 거야. 얼어 못 얼어? 못 얼지. 요 사이에 껴가지고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밀쳐내야 돼. 그럼 어느 점이 더 낮아져야 돼. 이걸 어느 점 내림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점이 낮아지게 만드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물이 얼기가 어려워져. 요 두 개 덕분에 제설제를 쓸 수 있는 건데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 선생님은 눈 올 때는 절대 차를 안 보아. 사고 날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문제는 염화칼슘 뿌려놓으면은 염화칼슘 안에 칼슘 몇 조? 2조. 전자 두 개만 잃으면 돼요. 1족보단 반응이 덜하긴 하지만 알칼리 금속 옆에 있는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불러. 얘네들도 반응을 되게 잘하네. 근데 문제는 칼슘은 둘째치고 염소야. 염소 무슨 원소? 할로젠. 할로젠 17족이잖아. 전자 하나만 얻으면지 반응을 겁나니? 잘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랑 반응 잘한다 그랬어? 누구랑 뭐? 수소랑? 금속. 왜? 전자 얻고 싶은 애니까 전자 잃기 좋은 애랑 반응 잘할 거야. 근데 자동차 아래쪽이 다 금속이지. 그러면은 염화칼슘 뿌려놔가지고 얼지 않은 상태에 물이 있어. 물 안에 뭐가 녹아 있어?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굴러가면서 바퀴로 이게 다 튈 거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불안정한 염화 이온들이 어디 달라붙어? 내 차 밑바닥에 달라붙어서 금속이랑 반응하니까 맛이 가요. 그래서 안 몰라. 앞으로 여러분들 차를 오래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과학을 알아두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거니와 돈 들어갈 일이 적어요. 오케이. 모르는 사람들은 신나게 염화칼슘 뿌렸다 그러면 안 얼었네 신나게 밟고 달릴 건데 나는 항상 좋댔다. 달리면 차를 오래 못 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낄 수 있는 거지. 상식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 다음 탄산수 나트륨 중요하죠. 겁나 쉬워. 근데 자 아까 탄산 이온이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가 불안정한 전자의 개수. 탄소 불안정한 전자 4개, 산소 불안정한 전자 6개. 6개인데 산소가 몇 놈 있어? 3놈. 저번에 했죠. 4 더하기 그러면 18이니까 22네. 22는 8의 배수 제일 가까운 거 누구? 24.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르니까 2개 얻고 싶어요. 2 마이너스. 그럼 나트륨 몇 개 들어가야 돼? 1 플러스니까 2개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요게 탄산 나트륨인데 수소도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1족입니다. 그렇죠? 알칼리 금속은 아니면 1족이기 때문에 하나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나트륨 하나 대신에 수소 하나 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탄산, 수소, 나트륨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주 나오거든. 중학교 때도 이미 중3 때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시키면은
열을 가해. 열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얘네들이 분해될 수 있어요. 분해되는데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대다수의 반응은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반응에서는. 자, CO3 들어있네요. 맞죠?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자, 여기 일단 반응 이제 화학식 맞춰보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개수랑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토탈 정리를 해봐. 나트륨 몇 개 있었어? 2개. 수소 몇 개 있었어? 2개. 탄소 몇 개 있어? 2개. 맞죠? 산소 몇 개 있어? 6개. 맞죠? CO2 나왔어. 맞지? CO2 나왔으면은 여기서 일단 빼주면 되겠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이산화탄소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금 몰라도 되고. 자, H2O 뭐도 나오고 물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남는 건 그럼 뭐냐? Na? 투 아까 요거. 그래서 탄산 나트륨 하나랑 물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럼 개수 맞아 안 맞아? 맞죠? 두 개 맞지? 이산화탄소 여기 두 개 써 여기 두 개 들어갔잖아. 맞지? 두 개 써져 있잖아.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들어갔네. 요렇게 분해되거든. 근데 이게 나오면은 기체니까 뭐 하려고 그래? 부풀어? 오르려고 그래. 이 부풀어 오르는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 가성소다. 빵 부풀게 하는 거지. 요거는 그래서 가끔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는 애고.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고결합 물질 성질 나와 있죠. 요 제설제는 내가 방금 한 거니까 그냥 도덕이야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실제 저기 바닷가 같은 경우에 동해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뿌리냐 안 뿌리냐? 산에 빼놓고는 태백산맥 올라가는 라인 빼놓고 안 뿌려. 왜 안 뿌리냐? 바닷가에 사는 애들은 뭐 뿌리면 되냐? 바닷물. 바닷물 뭐니까? 똑같이 염이잖아. Na, CL이니까 얘도 끊어지면서 에너지 방출하고 이온화가 되니까 물이 잘 안 얼게 해가지고 실제 동해안 이 도로 달리는 데 보면은 바닷물 끌어다가 뿌리는 장치가 있어요. 스프링쿨러처럼. 스프링쿨러 같은 느낌은 아니겠는데 호수가 이렇게 달려있어. 그거 겨울에 염화칼슘 대신에 그냥 바닷물 끌어다 쓰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제설제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아까 반응성이 크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뭐 친환경 제설제 만들기 뭐 있다고 막 나와 있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비싸서 못해요. 염화칼슘이 제일 만만하거든. 그래서 많이 쓰는 거. 비용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공유결합 물질은 아까 물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만 봅시다. 요거는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분자 모형을 얘기를 요새는 안 하는 추세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공유결합한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뭔 소리냐? 자, 앞으로 자주 보랜데 얘가 누구냐? 네. 요거 하나를 뭐라 부른다? 분자라고 부른다 그랬지? 오케이. 무슨 결합했다? 공유 결합했습니다. 얘는 힘이 되게 세. 그래서 분자 자체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야. 근데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돼버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개체수가 늘어난 상태라고. 그래서 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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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요게 지금 얘기하는 물질이에요.
요거 한 분자만 놓고 본다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왜냐? 공유했기 때문에 힘이 결합이 단단해. 근데 물질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되면 훨씬 확장이 된 거니까 분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아까 공유결합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 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겁니다. 자, 여기가 도연이 부부, 여기가 뭐 그 옆에 친구 A 커플, 제 3자인 뭐 B 커플. 남의 커플 탐내 안 내? 안 내잖아. 독립돼 있잖아. 우리끼리만 잘 만나면 그만 아니야, 맞지? 오케이. 다른 애들이랑 엮일 일 있어 없어? 없죠. 접점이 있더라도 같이 막 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잘, 맞지? 그거랑 똑같아요. 독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 얘기는 인력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얘기야. 공유결합 이꼴 독립된 분자로 구성이가 독립돼 있으니까 인력이 작다. 서로 간의 거리가 먼 상태라고 보면 돼. 거리가 먼 상태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니까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뭐가 되기 쉬워? 기체가 되기 쉬워. 떨어져 나오기가 쉬우니까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낮다. 낮으니까 빨리 끓는 거지. 그게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 됐니 도연아? 아? 아니요. 다음. 아까 역시 얘기한 겁니다. 공유결합하는 경우에는 성질에 따라서 물에 녹는 것도 있고 물에 안 녹는 것도 있다. 얘기한 거죠.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무슨 성? 하은아? 뭐일 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에이,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거 뭐라 불렀어? 극성. 근데 물에 잘 녹으면은 극성, 맞죠? 물에 녹지 않으면 무극성. 오, 이거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전기전도성 대부분의 물질에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뭐 하느라 바빠서? 전자를? 그렇지. 공유해서 결합하느라 바빠서 전자를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데 누구 제외하고? 우리 저번에 했던 거죠. 비금속 원소인데 비금속 원소는 공유결합한다고 그랬고 비금속 원소 중에서 전기 통하는 애 있었어. 누구? 흑연. 흑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앞으로 화학 좀 공부하면 요 C도 안 쓸 거예요. 니네들이 볼 게 C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육각형만 그리면 탄소 들어있구나 보면 되는데, 자, 공유결합을 얘네들 몇 개 한 거냐? 죄다? 요런 식으로 3개씩 한 상태야. 근데 탄소는 최각이 4개니까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4개까지 해야 되는데 3개만 했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랑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랑 하냐? 위층 아래층. 층끼리 왔다 갔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점선으로 그린 거랑 실선으로 그린 거랑 차이가, 실선은 완전히 결합해 있다. 점선은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자유전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요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비금속 공유결합했지만 전기 통할 수 있는 예외라고 했고, 예외가 더 있지. 아까 누구? 열심히 필기를 했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공유결합인과 동시에 이온결합이네. HCl 같은 애들 누구? 엑시드, 산. 산과 염기 같은 경우에, 염기는 그런데 잘 쳐? 안 쳐? 안 쳐요. 왜? 염기라고 부르는 건 OH가 마이너스가 앞에 금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염기성 물질에서
전기를 통하는 애가 있고 안 통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빼놓고 요거 얘는 H 플러스 플러스 A 마이너스라는 걸로 구성이 되는 애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구조가 이래요.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야. 그래서 공유 결합인데 아까 이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했지만 전기 전성이 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됐냐 되나? 뒤로 넘어가 봅시다. 지졌어. 뭐냐? 할 게 많네요 또. 어제도 했구나. 요새 치매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역시 나도 좀 대충 하고 싶은데 목도 아프고. 엊그제 영하 17도 18도에서 침낭 하나만 덮고 잤더니 또 간지를 위해서는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고기를 구워야 간지나지 않아. 밖에서 고기 굽다가 진짜 사이다가 얘 아까 방금 했지? 꺼내는 순간 얼어. 사이다 딱 따는 순간에 얼었어. 이 소주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얼어 있다가 딱 따는 순간에 바로 얼었어. 왜? 뚜껑 따는 순간에는 공기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닿지. 그래서 그냥 안 그래도 플라스틱 병에만 넣어놔도 얼는 상태일 건데 직접 공기가 차가운 게 닿으니까 바로 온도를 빼앗겨가지고 바로 얼더라고. 그래서 소주를 까가지고 딱 마시는 순간 샤베트가 돼가지고 싹 얼음알갱이를 주로 먹었어. 그래서 맛있구나 그랬어. 사이다는 결국 못 먹었어. 사이다를 계속 마시는 게 아니니까 잠깐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딱 내려놨는데 다 얼었어. 그래서 목이 좀 아파요. 간지를 위해서 또 밖에서 구워 먹었더니 찬바람을 많이 쐬가지고. 자, 요거는 대학교 과정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알아두는 게 중요해서 써놓는 게 좋아요. 탄화수소니까 하은아 누구랑 누가 결합한 것 같아? 탄소랑 수소. 두 놈이 결합한 걸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케인이 있고 알카인이 있고 알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케인은 알아둬야 되는 게 고등학교 동안에 가장 자주 볼 탄화수소 4대장입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 한 개로 구성된 거를 영어로 모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헬라, 라틴 죄다 이론어에서 따온 거야. 메타라고 부르는 게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테인이에요. 옛날 말로는 메탄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는 에타라고 부르는 게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에테인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나오는 거 도현혁 씨 이름 아니? 프로페인. 그래서 얘는 프로판이라고 부르는 애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들어본 거 있어요. 액화 프로페인 가스에서 줄이면 LPG 들어봤지? LPG 같은 애들이 요 프로페인. 네 번째 나오는 애가 버너에서 쓰는 거야. 우리 무슨 가스? 부탄가스라고 들어봤지? 얘는 뷰테인입니다. 옛날 말로는 부탄이에요. 4대장이야.
겁나 자주 볼 거라서 화학식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 쉬워. 얘들은 우리 자 탄소랑 수소니까 무슨 결합했겠어? 공유결합을 했어요. 공유결합을 했는데 탄소는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총 몇 개니까? 4개니까 수소는 몇 개 갖고 있어? 하나잖아. 그러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4개까지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요게 메테인이라고 하는 애의 구조예요. 됐어? 공유결합을 단일결합으로 가져가면서 수소 4개를 옆에다 붙인 게 메테인이야.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지금 탄소가 점점 뭐하고 있어? 늘고 있지. 탄소가 뼈대라고 보면 돼. 왜? 결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이게 사라졌어. 이게 사라진 자리에 탄소가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러면 또 얘도 선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더 있을 거니까 여기에 각각 뭐가 붙어? 수소가 붙으면 C 2개, H 6개 뭐. 그럼 나머지 뷰테인, 프로페인은 이해 가지 뭔 말인지? 떨어지고 하나 더 붙고 떨어지고 하나 더 붙은 자리에 계속 붙은 거야 수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요 4개고 제일 잘 나올 애들이에요. 됐어? 이름 알아둬야 되는데 외우기 어렵잖아. 매 애는 괜찮아. 근데 항상 애들이 프로페인하고 뷰테인하고 틀리더라고. 그래서 또 유치하게 발음 나는 거나 연상하는 걸로 외우면 되니까 샴푸예요. 샴푸 생각하세요. 샴푸. 그러면 3이면 뭐? 프로페인. 오케이. 사부야 사부. 내가 니네 사부지. 4는 뷰테인. 오케이. 그래도 골라서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애들 많이 헷갈리더라고. 규칙성을 보면은 자 탄소 하나 들어갈 때마다 수소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이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계성? 탄소가 전자 4개 갖고 있어서 여기 4개의 수소를 하나씩 채워 넣을 건데 수소 하나 떼놓고 탄소 하나 더 붙이니까 늘어날 수 있는 건 4개가 아니라 탄소끼리 결합하는데 하나 썼고 맞죠? 수소 붙일 수 있는 사리를 이미 하나 알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수소 하나씩 더 못 붙이는 상태지. 오케이. 그러니까 늘어난 개수의 2개 플러스 2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뭔 말인지? 2 붙을 거는 여기 양 끝에 있는 2 얘기하는 거고 2n이라 표시된 건 여기 위아래로 붙일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성이 보이죠? 4 집어넣으니까 4, 10 나오잖아. 맞지?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있던 메테인에서 얘를 하나 뗐어. 허전하잖아. 이 허전한 걸 채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 왔어. 이게 하나 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알코올이 돼. 선생님 이거 아까 염기래매요. 여기서 얘기하는 OH는 염기성이 아니야. 오케이. 염기성이 되려면 아까 앞에 다른 주로 금속인 애들이 결합하는 거여서 탄소랑 같이 탄화수랑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안 돼. 공유결합해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물에 녹을 수는 있지만 이온화는 안 일어나. 그래서 얘가 붙게 되면은 앞으로는 알코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실험할 때 알코올 램프에 쓰는 거 있지. 그 알코올 램프 알코올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알코올이 요겁니다. 메테인에다가 OH 더해서 메탄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 말로는 메틸 알코올이야. 그리고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C2H5OH 나와 있을 건데 C2H5OH는 에테인에서 수소 하나 떨어뜨려내고 작용기 그래 OH를 집어넣어내서 에탄올이야. 도현이가 좋아하는 소주에 들어있는 애지. 소주 안 좋아해요. 알았어. 맥주? 그럼 저는 다 안 좋아해요. 모범생이구만.
그래서 규칙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조금 더 알려주도록 하시고. 다음 옆에 보면 설탕 있죠? 설탕 화학식 어떻게 되는데? C12, H12. 외워야 되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살리실 사람들도 안 외워도 되고. 포도당은 외워야 돼. 왜냐? 통합과학 때도 자주 나오고 나중에 생명과학 공부하면은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어서. 포도당은 자 도현이 그 구조적 이성질체 배웠지? 광학적이랑 이성질체 종류 배웠어? 너 혹시? 안 배웠어? 구조적 이성질체는 배웠지? 근데 지금 뭐 애들한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일단 포당이 요거야. 여기 탄수화물의 기본 성분이지. 설탕이래. 근데 설탕은 간단해요. 포도당이 2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그대로 곱하기 2 해봐요. C12H24 O12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숫자가 맞아 안 맞아? 내가 지금 쓴 거랑 안 맞지? 얼마 차이나? 누가 없어? H 몇 개? O 몇 개? 오씨 뭐 빠져나온 거야? 물. 우리 몸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물질이 누구라고? 물입니다. 물 몸에 해로워 안 해로워?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긴 하지만 안 해로운 애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뭔가 물질이 결합할 때는 주로 뭐가 빠져나오냐? 물이 빠져나와.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할 수 있어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려면 결합할 자리가 만들어져 이게 합쳐질 수 있잖아. 그렇지? 그 합칠 자리 만들 때 제일 빼기 쉬운 게 누구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온 것만큼 개수가 2개 하나 줄어서 화학식이 나올 거야. 얘를 알고 물이 빠져나온다를 알면은 개수 이제 쉽게 안 외워도 돼. 맞죠? 요거는 알아둬요. 하는 방법을 알아두라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물질의 전기 전도성 해가지고 자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물질이 서로 다르네요. 자 7개 나와 있는데 4, 3으로 나누면 되죠. 설탕, 포도당, 녹말은 죄다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네. 맞지? 녹말은 다당류라고 부르네죠. 포도당이 겁나게 많이 결합하네. 얘네들도 어쨌든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얘들은 물에 안 녹았을 때도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왜? 공유했으니까. 산하고 흑연 빼놓고는 죄다 전기 안 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물에 녹여도 역시 전기 안 통해. 설탕 물에 녹잖아, 맞지? 소금도 물에 녹잖아. 근데 소금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고 설탕은 공유 결합이니까 용해되었다. 요거는 똑같은 얘기야. 자, 설탕물이건 소금물이건 똑같이 용해는 돼. 맞죠? 물에 녹는 것 자체인데 뭐가 안 일어나는 거냐? 공유결합은. 아까 얘기한 거. 무슨 화? 이온화. 이래서 전기 통할 수 있고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고체인 상태에서는 전기 안 통해. 근데 소금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온 결합물이어서 전기가 통한다. 요건 정리해서 알아두면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 도연아, 아까 이온 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의 결합? 비금속과 금속.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앞으로 화학식 보더라도 주기율표 알아놨으면은 이거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네.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면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네. 이온 결합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금 제외하고는 죄다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될 거네. 전기 통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올 거라서 전기 전성이 있다 없다 파악할 때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근데 나머지 비금속 원소로 된 공유결합은 흑연하고 산 같은 애들 제외하고는 전기 안 통한다. 알아두면 되겠죠. 아이고, 미대 뭐 지구 시스템의 뭐 도덕이네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물. 다음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규산염 나와 있는데 뭘 다 알고 있잖아, 맞지? 몸의 70% 차지한다. 다양한 화학 반응 일환으로 도와준다. 왜? 물은 운반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비열이 커가지고 체온 조절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요거는 뭐 상식이고요. 다음 산소는 광합성 통해서 만들어지고 호흡에 사용되는 당연한거고 대기의 몇 프로? 21%다. 너무 쉽지. 다음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발생하고 광합성에 사용되고 온실기체다.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고. 다음 질소는 78%고 매우 안정적이다. 근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해다 정도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밑에 나와 있는 무슨 염? 규산염이라 되어 있죠. 자, 아까 전에 염이 뭐라고? 이온 결합, 그렇지? 그럼 규산염이라고 되어 있고 광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뒤에서 이거 지구 시스템에서 배울 거긴 한데 알아둬요. 말 안에 뜻이 다 들어 있으니까. 자, 규니까 규소, 산이니까 산소, 산소, 염이니까 염소, 염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규소랑 산소랑 먼저 만났어요. SiO 4-나 2-까지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기본 구조가 4-여서 가운데 규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에서 정사면체 구조로 만들어지는 애가 규산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근데 요 규산 보니까 SiO4-야 죄다 비금속이 결합한 애들이에요. 오케이? 전자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그럼 역시 도너가 필요할 거 아니야. 주는 애 누구랑 결합할 거야? 지네끼리 공유 결합하는 수도 있지만 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불안정하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결합할 수도 있고 규산끼리 또는 전자 주는 애 무슨 원소? 금속 원소랑 결합할 수 있어. 지구에서 제일 많은 금속 누구? 철. 니켈도 많긴 한데 니켈은 좀 쓰기 어렵고 철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철하고 마그네슘하고 결합을 많이 합니다. 얘네가 전자를 2개씩 일반적으로 주니까 얘들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염을 만들 거예요. 왜? 금속 원소니까, 맞죠? 그래서 규산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공유 결합을 많이 하더라도 어떤 틈새에는 거의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속과 비금속들의 결합이니까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규산염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요거는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좀 알려줄 거야. 외울 게 많아가지고. 자, 여기가 됐나요? 숙제가 그러면 쭉 많죠? 지저스 59페이지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 아까 도현이 때문에 연애 얘기를 한 5분 해버리는 바람에 문제 풀 시간 5분이 부족하네. 까비. 일단 나머지 개념 확인 문제 안 어려우니까 책 천천히 보면서 오늘 세윤이가 열심히 화학 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 좀 지루해가지고 안 하다가 화학 쪽은 그래도 좀 할만한가 보다. 세윤아 그나마 물리보다. 오케이, 나머지 숙제는 내가 역시 문자를 보내줄게. 59까지 일단 안 풀려 있는 것도 풀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요 끝내고 도현이는 그 앞에 거 이제 지구과학 빅뱅 한 다음에 심화 문제 다시 좀 풀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거 이거 좀 마저 해보고 질문할 거 찾아보고. 오늘 일단 이거 3개는 이해 좀 갔어. 옆에 내가 안 풀어준 거 하나만 같이 다시 풀어보면 되겠네.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해요. 수고했어.